오늘 트레일블레이저를 렌트했어요. 어젯밤에 렌트해서 앞으로 3일 동안 타볼 예정입니다. 어젯밤에 잠깐 타봤는데 일단 높은 차가 한번 타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큰 차는 사실 제가 출퇴근 환경에 주차 환경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제가 이렇게 보다시피 혼자 출근하고 있고, 그래서 큰 차는 전혀 필요 없었기 때문에 작고 SUV가 한번 타보고 싶어서 이렇게 렌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높다는 의미에서 제가 지난 주말에 집 근처에 있는 매장들을 돌아봤는데, 여기 분당이거든요. 보시면 돌았는데 뭐 캡처 XM3 이렇게 봤어요. 뭐 어떤 차를 렌트할까 봤는데, 그 두 차는 약간 CUV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시트고가 살짝 파묻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기에 비해서 블레이저는 이렇게 좀 박시하면서 시야가 의자에 앉았을 때 좀 높이까지, 제가 지금 앉아서 이렇게 앞을 보니 카니발 아저씨도 따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트를 높여보면 네, 카니발 아저씨까지도 따라 잡힙니다. 그리고 옆에 골프, 어지간한 세단, 천고까지가 제 눈하고 딱 수평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일반 옆 세단이라고 한다면 한 130에서 140 사이 정도 되겠죠. 130, 140 그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시트고가 높고 이렇게 좀 시야가 상당히 좀 유니크합니다. 보면은 위쪽은 조금 낮은 반면 아래쪽은 좀 잘 트여 있고, 그렇다고 아주 누워있는 느낌도 아니고, 그리고 앞에 운전석에 앉았을 때 아래 하단, 유리 하단으로 해서 유리창이 대략 한 손 한 마디 정도 보이는 정도예요. 그래서 비교적 시야가 좀 시트 포지션을 높게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시트폰을 높이 표정할 수 있고, 시야가 비교적 좋다. 일단 운전석에선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2열까지는 이야기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몰랐는데 여기 HUD가 있는데, 이거 스위치가 있죠. 인포 한번 켜볼게요. 좀 생소합니다, 저로서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좀 제한적이네요. 제한적이고, 시트를 너무 높이면 저 시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최상단만 제가 앉은 키가 꽤 큰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디스크 때문에 허리에 뭘 받쳐놨어요. 그래서 꽤 고추 서 있고, 천장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키가 제가 178 정도고 앉은 키가 거의 한 95 넘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디스크 때문에 더 의자 각도 세웠고, HUD가 보이긴 하는데, 뭐 사실 저는 제 집에 있는 벤츠 5 시리즈도 그렇고, BMW 5 시리즈도 그렇고, 그렇게 HUD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니에요. 가능하면 전방을 주시하고, 뭐 습관대로 자꾸 밑에 속도계를 보게 되는 그런 이제 좀 구닥다리 스타일이죠. 속도가 표시되고 RPM이 표시되고, 그리고 그 앞에 뭐 크루즈 컨트롤 활성 여부, 그리고 차로 지키고 있는지, 뭐 차로 이탈 여부, 그 정도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오토 스탑이 설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전반적인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UI는 뭐 쉐보레, 말리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렌트카인데 이게 지금 거의 신차 7,000km 정도 뛴 차라서 거의 새 차에 가까워요. 냄새도 쉐보레 차들 고유의 냄새가 납니다. 그렇다고 뭐 새 차 향이 아주 강한 건 아니고, 요즘 현대차들도 새 차 향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재질감 이런 거는 사실 예전 쉐보레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이거 약간 거칠거칠한, 근데 이런 저는 뭐 디자인이나 뭐 재질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바로 말하고 싶진 않아요. 뭐 고급 플라스틱 뭐 이런 거 별로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그 디자인 자체나 레이아웃 자체가 요즘 유행에서 크게 뒤져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쉐보레만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어느 정도는 이제 갖추고 이어나가는 것 같다. 그게 고급스럽건 아니면 고급스럽지 않든 뭐 그건 어디까지나 취향이고, 자기가 발품만 조금 팔면 그 디자인 얼마든지 가서 디자인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제가 말리부 하이브리드 거의 최고 사양에서 썬루프 빠진 뭐 사양을 갖고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HUD는 없죠. HUD는 없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밑에서 경고등은 들어오는 것 같은 형식인데, 여기는 이제 화면 쪽으로, 이 스크린 쪽으로 이렇게 반사되는 그런 형식인 것 같네요. 하체는 일단은 간단하게 제가 어제 잠깐 몰아봤는데, CVT 느낌은 상당히, 정말 CVT란 느낌이 과장 섞자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예전 CVT 제가 타본 닛산 차들, 닛산유라든지 그런 유들하고 비교를 하면 정말 이 차는 CVT 느낌이 거의 들지 않아요. 왜냐면 보통 악셀을 밟다가, CVT는 악셀에서 발을 놓게 되면 이제 차가 약간 이제 뒤쪽에서 끌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있었는데, 이 차는 마치 오토인 양 관성 주행을 잘 합니다. 그게 관성이냐 CVT냐 차이는 아니지만, 아무튼 CVT만의 그런 고유의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악셀을 밟았을 때. 근데 그 느낌이 보니까 정말 단언코 말하는데, 이 차를 그냥 타보고 이게 CVT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마 고속 경영에 갔을 때는 아마 제가 지금 뭐 150, 160 밟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어디까지나 이 차를 몰고 고속으로 막 접어들고 와인딩하고 그러진 않겠죠. 근데 이게 고속으로 접어들진 않았지만, 어디까지나 실용 구간에서 이 차가 CVT다, 이렇게 뒤에서 잡아 끄는 느낌이 든다, 그런 느낌은 제가 봤을 땐 전혀 들지 않아요. 그리고 출력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1.35 터보로 알고 있는데, 출력은 흔히 사람들이 말하긴 하지만 1.35리터 배기량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혹은 이제 1.6, 1.7까지도 바라봤을 때, 그리고 이게 SUV고 차 무게가 아무래도 같은 동급의 차량들보다는 SUV라서 조금은 더 나가죠. 근데 가속감이나 이런 데는 전혀 매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차에서 뭔가 이거보다 더 시원시원한 어떤 엔진 출력을 원한다면 다른 종류의 차로 가는 게 맞을 거예요. 아니면 배기량을 늘리든가. 그리고 지금 배기량 제로백이 뭐 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차 전체적인 주행 흐름에서도 보다시피 이 차가 특별히 뭐 더 다른 차를 쫓아가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디까지나 낮은 배기량에서 오는 한계는 분명히 있기는 할 겁니다. 근데 배기량의 한계라 1.6 뭐 터보라고 해서 또 이거보다 특별히 아주 잘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도로는 판교에서 안양 가는 도로인데 매우 조용한 도로입니다. 연비를 한번 지금 나오는 중간이긴 한데 한번 세팅을 해 볼게요. 아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션빔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제가 아까 동네에서 방지턱 이렇게 넓고 해봤는데, 뒤쪽에 뭐 멀티링크다 뭐 이런 뭐 토션빔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이오닉을 2년 동안 타봤던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최소한 저희 동네 주차장에서 방지턱을 넘는 그런 부드러움은 뭐 토션빔이라고 해서 특별히 많이 더 번잡스럽다거나 유난스럽지 않았다, 전혀. 오히려 아이오닉이 더 신경질적이지 않았나, 그건 뭐 앞뒤 다 멀티링크인데 더 신경질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현대차 그냥 준중형 그렇지 뭐 원래 이렇게 타는 거지 하고 그냥 한 2년을 탔거든요. 근데 이 차 SUV고 후륜 토션빔이라고 하지만 뭐 충분히 괜찮네요. 네, 에어컨을 킬게요. 좀 덥네요. 그리고 에어컨을 껐을 때 소리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일단 그거는 참고해야 될 것 같고, 어제 하루 탔을 때 처음에는 이제 SUV를 타서 많이 이질적이었는데 오랜만에 타니 또 경쾌하네요. SUV 사실 저는 이 HUD는 별로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있느냐 없느냐 또 사람들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보시다시피 지금 내비게이션도 안 쓰는 성격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도 안 씁니다. 굳이 제가 모르는 길이라면은 아마 여기에 거치대를 달아서 100만원짜리 130만원짜리 내비게이션인 아마 제 핸드폰을 여기 달아놨을 거예요. 이 언덕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는 청계산에서 이제 판교에서 안양으로 넘어가는 길이에요. 여기서는 RPM을 쓸 수밖에 없죠. 근데 CVT라는 게 발로 조작하기에는 약간 좀 엔진의 회전을 부드럽게 이어가기는 언덕길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 차가 게다가 터보 차고 해서 터보로 이제 엔진이 돌아가는 그런 컨트롤하기가 아주 부드럽게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크루즈 컨트롤로 한번 가볼게요. 이 재밌는 게 이게 크루즈 컨트롤이 두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앞뒤 차간 거리를 이제 뭐 정해주고 해주는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설정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뭐 해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뭐 여기 있는 이제 내비게이션 아니라 이 크루즈 컨트롤 버튼으로 눌렀더니 그게 되더라고요. 그게 일반 크루즈 컨트롤 모드가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본인이 설정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은 저는 어댑티브로 해놓고 이 구간에서는 제 말리부 1.8 하이브리드도 당연히 RPM을 씁니다. 예전 제가 트랙스 쉐보레 SUV는 최근에 마지막에 타봤던 게 트랙스 출시했을 때인데 거기에 비하면 확실히 좋아진 게 느껴지네요. 뭐 MVH라든지 어쨌든 시야가 좋습니다. 시야가 좋아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저는 앞이 안 보이는 것도 상당히 답답해서 그것도 조금 이제 앞이 SUV는 높고 시야가 안 보인다 그런 인식이 강해서 저는 좀 항상 습관이죠. 좀 부담스러워 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SUV 타다가 세단 타면 답답하다고 불편하다고들 하는데 저는 그 반대인 거죠. 예, 좀 뒤뚱거리는 SUV 타면 좀 뒤뚱거리는 것 같고 80 지금 80인데 소음 정도는 말리부보다는 중형 세단보다는 살짝 떨어지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CVT 미션의 어떤 부드러움도 그렇고 부드러움이나 자연스러움도 그렇고 소형 SUV인데도 불구하고 이 방음 대책이라든지 이게 정말 세월이 많이 바뀌었네요.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젠 제가 셀토스나 경쟁사인 셀토스나 XM3 뭐 혹은 캡처까지 경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차들은 제가 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요 근래 또 타본 차 중에선 작년 제주도에서 코나를 제가 시승했었어요. 근데 코나 디젤이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끔찍했습니다. 코나 가서 4, 5일 제주도에서 시승을 했었는데 그냥 그것도 궁금해서 렌트 해본 거죠. 근데 정말 끔찍했어요. 뭐 구질구질하고 그리고 또 전에 제주도 가서 며칠 동안 렌트했던 차는 QM6 그거 제가 알기로는 그게 CVT라고 들었어요. 1.6인가 1.7 전륜 모델이었는데 디젤인데 아무튼 그것도 너무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뭐 렌트카 사정이 안 좋았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QM6 코나 그거 뭐가 더 최악이었냐 꼽으라면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둘 다 저는 너무 싫었어요. 예전에 QM3에 대한 기억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뭐 큰 차 작은 차 가리지 않고 다 타보는 편인데 QM3에 대한 추억이 괜찮아서 QM6 타봤었는데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냥 뭐 시끄럽고 안 나가고 뭐 CVT인데 아무튼 그런 고유의 윙윙윙윙윙 하는 그런 RPM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여기 지금 트레일블레이저죠. 가솔린이고 역시 가솔린 SUV가 주는 그런 만족감이 또 있네요. 예전에 뭐 괌이나 미국령 뭐 혹은 뭐 다른 뭐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다 SUV가 전부 가솔린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는 또 즐거움이 있단 말이죠. 전혀 다른 차가 됩니다. 근데 디젤만 타다가 가솔린 타시는 분들은, 이제 물론 디젤만 타시는 분들은 그런 토크감이나 연비 때문에 타시겠지만,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든 뭐 디젤 차가 더 엔진 쪽이 앞쪽이 더 무겁기도 하거니와 그런 밸런스라든지 그런 차이, 혹은 이제 MVH 진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이하 잡설이 많아지니까 이 블레이저, 트블이라고 할게요. 블레이저에 대한 이야기만 할게요. 지금 100km인데, 지금 시속 100km입니다. 시속 100km인데, 좋네요. 정숙합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아주 주로 정숙성을 보는 편인데, 이 급에서는 아마 제일 조용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하체의 쉐보레라고 그랬죠. 하체의 쉐보레. 이제 안 타본 사람들은 욕을 하겠지만, 사실 쉐보레는 하체가 아주 밸런스가 아주 좋은 차입니다. 그렇다고 뭐 유수의 프리미엄 브랜드에 근접하거나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약간 제가 옛날부터 느꼈던 거는 대중 브랜드 중에서는 뭐 미국차, 폭스바겐 이런 류들이 약간 뭐 아주 비슷한 건 아니지만 어떤 추구하는 바는 살짝 비슷하지 않았나. 저는 연비는 평균 연비 16까지 올라왔어요. 평균 16까지 올라왔고, 다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킵니다. 근데 이게 차선은 차선을 안 잡아주더라고요. 조금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차선 이탈 경고는 뜨는데 이렇게 가면은 핸들을 쳐주진 않더라고요. 대신 앞차와 거리는 만들어 줍니다. 지금 최대한 멀리로 조절을 했는데, 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시속 100km인데 가깝네요. 시속 90이고 제 기준에선 가까워요. 이게 조금 별로네요. 최소한 항상 저는 일반적으로도 100m 정도는 유지를 하기 때문에 다시 좀 벌릴게요. 터널이고 시속 90, 100km인데 좀 앞차가 가까운 것 같아요. 한 60, 70m. 다시 크루즈를 킵니다. 그럼 또 쫓아가겠죠. 이건 조금 별로네요. 시속 100, 비교적 고속 환경이고 연비는 16.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내 주행 섞어서 하면은 아마 10에서 15 사이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15를 넘기기는, 아마 시내까지 포함된다면 15를 넘기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야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고, 이제 확실히 차들이, 대중 브랜드들이 전부 다 상향 평준화 되면서 저는 항상 이제 조용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차를 볼 때마다 오디오 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뭐 옵션보다는 좀 방음 옵션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차급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 차급은 준중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뭐 좀 프리미엄 브랜드를 산다고 쳐도 조금 정숙성의 한계가 있어요. 내리막이라 연비가 한 18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세단 타다가 SUV 타도 그렇게 허둥지둥 뭐 불안하거나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게 감성, 그 차의 어떤 느낌이라는 게 다분히 이제 메카닉적인 요소도 있긴 하겠지만, 감성적인 게 이제 어떤 전체를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이 차는 제가 봤을 때는 말리부라도 어떤 면에서는 하부 세팅이나 이런 감성 자체, 느낌 자체가 일정 통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보면은 노면을 약간 있는 듯 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충격을 다 전달하진 않고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특히 이런 건 한번 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엉덩이의 느낌을 전달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스마트폰만큼이나 제가 예전 뭐 2000년대 후반 투싼 탔을 때 그런 느낌과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뭐 차값도 많이 바뀌었죠. 시야도 좋습니다. 뭐 이 정도면 차 타고 여행 다닐만 하겠어요. 물론 이제 규정 속도 내에서 SUV는 느긋한 마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는 겁니다. 어떤 또라이는 여기 이렇게 뭐 IC 진입하면서 뭐 과속 때려밟고 뭐 G코너라고 뭔 개소리 늘어놓던데, 사실 그런 거 뭐 방송 못 올리게 해야 돼요. 유튜브 아무리 무법천지라지만 최소한의 트랙에 가서 뭐 차를 막 한 개까지 몰아붙이려면 최소한 법은 지켜가면서 해야죠. 근데 무슨 과속이 문화고 난폭 운전이 무슨 문화입니까 그게. 그런 짓 하는 인간 진짜 한심해요. 시속 80, 내가 봤을 때는 80에서 100 구간 가속감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지금 보다시피 가속을 해볼게요. 뭐 가속감이 더디다. 뭐 150, 160 저는 그렇게 밟진 않습니다. 1년에 한 번도 안 밟아요.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려면 트랙에 가든가, 물론 이제 다른 사람 피해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뭐 해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터보를 써야 힘을 쓰는 타입이라서 약간 이 과급기가 도는 소리가 나긴 합니다. 가르르 하면서 납니다. 근데 그거야 뭐 저배경에서 오는 너무 당연한 거고, 이런 걸 이야기거리도 아니에요. 그냥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굳이 이 정도 된 차를 뭐 특별히 다른 어떤, 너무나도 차들이 특징이 많이 차이 나고 이게 장점이고 이게 단점이어서 이야기할 거리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사실 이 정도면은 이제 거의 내연기관 뭐 소형 SUV로서 이제 뭐 딱히 이제 전기차로 가지 않는 이상 이 정도의 어떤 주행 질감이나 품질이라면, 다만 이제 가격이 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점이 어쨌든 이전까지 나왔던 그 어떤 소형 SUV보다도 거의 완성형에 와 있는 내연기관으로서 차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막 출중하고 완벽하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여러 차 못 타본 분들 이야기일 거고, 이게 돌아나가는 느낌도 아주 좋네요. 보세요, 이런 게 불법이죠. 불법입니다. 제가 시간 되면 이런 거 신고하곤 하는데, 지금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갓길로 주행하고 있죠. 저런 사람들이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도 지킬지 의문이에요. 항상 저는 오토로 맞춰 놓다가 바람을 제일 줄여서 에어컨 바람을 가장 약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평균 연비는 19 나왔어요. 19. 요즘 뭐 디젤도 저렴하고 가솔린도 저렴하지만, 예전 뭐 2011년 10년 이럴 때 가솔린 제 분당 동네에서 가솔린을 2,200원 주고도 넣어봤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제일 비싼 데도 아니고 했는데도, 거기에 비하면 요즘엔 1,300원대 정도죠. 근데 평균 연비가 19가 나왔습니다. 언제 기름값이 어떻게 얼마큼 오를지 모르겠지만, 이 고속도로 CVT 1.35 터보 연비는 기가 막히네요. 뭐 대단합니다. 18, 17, 18.7 이렇게 나오네요. 물론 이제 고속도로 고속 기준이죠. 이게 지금 고속에서 나온 지 몇 킬로 되지도 않았어요. 보다시피. 하지만 고속에서는 제가 봤을 때 평지 기준 했을 때 20은 당연히 넘길 것 같다. 고속만 뛰었을 때, 고속 기준으로만 했을 때 20은 넘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배기량이 낮기 때문에 고저차가 있는 도로가 길게 이어진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물론 연비가 많이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거야 역시 저배기량에서 오는, 경차가 연비가 좋다고 해도 뭐 오르막이 계속 이어진다거나 혹은 고저차가 약간 있는 곳을 막 다닌다거나 하면은
그 최적의 연비를 뽑아낼 수는 없겠죠. 물론 배기량이 낮으면 낮을수록 비교적 낮은 속도에서 정속 주행했을 때 연비가 오히려 나옵니다. 뭐 5000cc가 시속 60에서 연비가 더 나오진 않죠. 마찬가지로 뭐 600cc, 800cc 자동차가 시속 100에서 최적의 연비가 나오진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배기량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70에서 아마 90 정도 사이 유지해서 다녔을 때 아마 연비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차선으로 뭐 쏘고 다니지 않고 2, 3차선으로 다른 차들과 함께 그런 흐름을 맞춰서 다니는 그런 연비 주행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출력도 전혀 부족하지 않을 것 같고요. 스티어링은 말할 것도 없고, 쉐보레 이게 아마 RMDPS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별로 느껴지진 않아요. 큰 유격이라든가 그렇다고 SUV라는 게 이 회전수에 맞춰서 너무 타이트하게 꽉 만들어 놓지 않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어쨌든 이질감 없이 잘 아마 저는 지금 이거 차를 받은 지 지금 탄 지 2시간도 안 된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2시간째 오히려 할 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계속 타게 되면은 오히려 그 느낌이 익숙해지거든요. 비교적 2시간 제가 워낙 차를 많이 시승해 보긴 했지만 SUV임에도 불구하고 적응이 빠르다. 왜냐면은 균형이 좋고 조향이 괜찮고 그리고 하체 세팅이 너무 단단하지도 그렇다고 전혀 물렁이지도 않고 그런 중간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는 비보 좌회전이에요. 그래서 직진에 좌회전 신호를 받았습니다. 물론 앞에서 우회전하는 차 우선 양보하는 그런 운전, 그리고 여기는 어린이 차들이 있으니 저속으로 주행을 하고요. 여기는 어린이보호 구역은 아니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어적인 운전 태도가 중요하겠죠. 네, 이렇게 대략 왔습니다.